크루즈 선박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그녀는 자신 앞에 있는 백만장자가 7년 전에 사망한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진한 이야기를 더 알아보고 사랑운에서 10년의 불운을 피하기 위해 구독을 클릭하기 전에 아침 햇살이 흰 쉬폰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28세의 밤색 눈과 물결치는 갈색 머리를 가진 제이우 킴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배로 향해 조금씩 커져가는 작은 덩어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고 이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으며 남편 민준 파크의 마음에도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좋은 아침 내 사랑들. 지오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며 아기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민준이 아침 일찍 출장을 떠났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와 중요한 회의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지오는 일어나서 영양가 있는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자르면서 그녀와 민준이 미래를 위해 세운 계획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더 큰 집,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정원, 어쩌면 강아지까지. 모든 것이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전화 벨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지호는 앞침에 손을 닦으며 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세요? 그녀는 민준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니었습니다. 전화선 너머의 목소리는 무겁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지우 킴 여사이신가요? 네, 제가 맞습니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킴 여사, 저는 국가경찰청에서 연락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다음 단어들이 지우 김의 귀에서 윙윙거리며 울려 퍼졌다. 부서진 차, 격렬한 불, 생존자 없음과 같은 말들이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한 불신의 안개를 뚫고 들어왔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지우는 속삭였고 그녀의 손은 너무 세게 전화기를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틀림없이 실수야, 내 남편. 민준박,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전화선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개인 소지품을 확인하러 오셔야 합니다. 지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다리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배 위로 올라가 마치 아이들을 끔찍한 소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제발 안 돼. 그녀는 흐느끼며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이었다. 민준, 우리를 이렇게 두고 갈 순 없어. 그녀가 사랑과 정성으로 갖고 온 세상이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꿈은 민준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의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태양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집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알지 못했다. 지우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 없이 어떻게 미래를 맞이할지, 어떻게 두 아이를 혼자 키울지 알 수 없었다. 깊은 슬픔에 잠긴 지우는 이 순간이 그녀의 강인함, 사랑, 그리고 용서의 능력을 시험할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운명은 그녀가 자신의 삶과 결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할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도로 위에서는 한 대의 차량 잔해가 아침 햇살 아래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민준박과 매우 닮은 남자가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또 다른 무언가가 비치고 있었다. 아마도 죄책감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빛일지도 모른다. 그 비극적인 날로부터 7년이 지났다. 그날 지우 김은 민준박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지우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다. 한때 행복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은 이제 결의와 피로가 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집이라고 부르는 작은 아파트에서 지우는 6살짜리 아이들인 수아와 민호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아는 갈색 곱슬머리와 헤이즐색 눈으로 어머니를 닮았고
민호는 아버지를 닮은 까만 고든 머리와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민호의 눈을 바라볼 때면 가끔 지우의 마음이 아려왔다. 엄마, 오늘도 늦게까지 일해? 수아가 토스트를 베어 물며 물었다. 지우는 애틋하게 미소를 지었다. 응, 사랑아. 혜진 이모가 너희를 돌봐줄 거야. 하지만 내일은 하루 종일 너희랑 있을 거야. 기억하지? 토요일이니까. 평소보다 조용했던 민호가 접시에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왜 우리 집에 아빠 사진이 없어? 그 질문은 지우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이미 말했잖아, 얘야. 사고로 인한 화재가 모든 걸 앗아갔어. 하지만 아빠의 기억은 여기 있단다. 라며 가슴을 가리켰다. 지우가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집에 민준의 사진이 없는 이유였다. 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자 빚더미가 밀려왔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대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 등 수많은 미납 청구서들이 쏟아졌다. 민준 파크의 기업 제국은 결국 그의 실종과 함께 무너진 카드성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우 킴은 채권자들에게 갚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했다. 집, 차, 심지어 민준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보석들까지. 사진들은 이사와 압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졌다. 적어도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사실은 그녀가 민준의 사진 한 장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볼 수는 없었지만 버리지도 못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지우는 시내의 작은 카페로 출근했다.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치우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늘 그랬듯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방황했다. 처음에 민준이 죽고 나서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빚에 짓눌려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것은 가장 친한 친구인 H예진이었다. 지우, 이예진이 말했다. 너의 아이들이 널 필요로 해. 민주는 떠났지만 너는 아직 여기 있잖아. 너는 싸워야 해. 그리고 지우는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싸워왔다. 낮은 임금의 일,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며 학위를 따는 것, 사랑이 가득한 소박한 선물로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 매일이 전투였지만 지우는 자신도 모르는 강인함으로 그 전투를 이겨냈다. 지우, 상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아조번, 테이블에 당신을 찾는 손님이 있어. 의아해하며 지우는 지정된 테이블로 향했다. 거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크 부인, 남자가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승호레입니다. 저는 카리브 크루즈 회사의 대표입니다. 관심 있을 만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우 김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제안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승호이가 말을 이었다. 저희는 새로운 럭셔리 크루즈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3개월 임시 계약이며 매우 경쟁력 있는 급여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지우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잘 오프라되는 일은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수년간의 고생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가르쳤다. 제안 감사합니다, 승호 씨. 하지만 제발.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결정을 내리시면 연락 주세요. 그가 떠나자 지우는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허락했다. 어쩌면 결국 인생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우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겉보기에는 무해한 제안이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 일련의 사건들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변덕스러운 운명은 곧 자신의 카드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곧 자신이 묻혔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카리브 해 어딘가 럭셔리 요트의 갑판에서 민준박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남자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미래를 위해 건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 변하고 있었고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향기를 가져오고 있었다. 비행기 엔진의 굉음이 지우의 귀를 울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 옆에서는 수아와 민호가 마치 솜사탕 같은 구름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거라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지우 킴은 아직도 자신이 그 비행기에 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고급 크루즈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죠. 에예진과의 긴 고민과 대화 끝에 그녀는 승호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좋은 급여와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기회는 거절하기엔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엄마, 우리 돌고래 볼 수 있을까요? 소아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지오오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딸. 바다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단다.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몰랐어요. 몇 시간 후 지오와 아이들은 부두에 서서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들의 집이 될 거대한 크루즈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의별은 터키색 물 위에 우뚝 솟은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웅장한 구조물이었어요. 킴 부인,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더니 승호리가 항상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숙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에를 따라 크루즈의 호화로운 복도를 걸어가며 지오는 흥분과 긴장이 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화려한 세계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살아온 삶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녀의 객실은 비록 작았지만 편안하고 아늑했어요. 아이들은 즉시 침대 위로 뛰어올라 누가 위층에서 잘 것인지 웃으며 다투었어요. 크루즈는 내일 정오에 출항합니다. 리가 설명했어요. 그때까지 배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내일 밤 메인 레스토랑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승호가 떠난 후 지우는 침대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 어쩌면 이제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에서의 첫 며칠은 정신없는 활동 속에 지나갔다. 지우는 빠르게 새로운 직장에 적응했고 레스토랑의 분주한 리듬 속에서 묘한 평화를 찾았다. 아이들은 크루즈의 어린이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지상에서는 절대 해볼 수 없었던 활동들을 즐겼다. 그리고 5번째 날 밤 그 일이 일어났다. 지우는 상부 데크에서 열린 파티에서 샴페인 잔을 서빙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샤르도네 한 잔 주세요. 그 목소리, 그 억양, 불가능한 일이었다. 천천히 꿈속처럼 지우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민준, 그녀의 남편. 7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자. 지우가 들고 있던 트레이에서 샴페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앞에 선 남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관자놀이에는 약간의 흰머리가 보였고 눈가에는 새로운 주름이 생겼지만 분명히 그였다. 민주는 충격과 혹시 그 눈의 죄책감이 담긴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 속삭이듯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음악 속에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목소리와 음악은 먼 곳에서 울리는 윙윙 소리로 사라졌다.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수많은 질문이 순식간에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왜? 이게 무슨 의미지? 그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우아한 여성이 다가와 민준의 팔에 매달렸다. 여보, 내 잔은 어디에 있죠?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고 민준과 지우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그때 지우는 그것을 알아챘다. 민준의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 그가 수년 전 그녀에게 준 것과는 다른 반지였다. 현실은 쓰나미 같은 힘으로 그녀를 강타했다. 민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다시 결혼했고 그녀와 아이들을 버렸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우는 뒤돌아 달아났다. 크루즈 선박의 복도를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달려갔고 자신의 객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침대에 쓰러져 통제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과거가 다시 한번 그의 세상을 부수러 돌아온 것이다. 한편 파티장에서는 민준박이 동행자에게 급히 사정을 설명하며
지우 김을 뒤쫓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를 여기에서 마주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신중하게 쌓아 올린 새로운 삶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객실에서 지우 김은 마침내 진정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을 되찾고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초기의 충격은 점차 타오르는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7년간의 고통, 눈물, 그리고 다음날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지 걱정하며 지사은 밤들. 그 모든 시간 동안 민준 박은 살아있었고 다른 여자와 함께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 김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혜진 씨, 나야. 내 도움이 필요해. 누구를 좀 연락해줘. 사설 탐정 말이야. 내가 조사해야 할 게 있어. 통화를 하며 지우 김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짓과 속임수의 거미줄을 풀어내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탈출의 기회로 여겼던 크루즈는 이제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대결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배의 어딘가에서는 민준박이 럭셔리 스위트 안을 오가며 필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가 묻어두려고 애썼던 과거가 다시 떠올랐고 이제는 그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리려 위협하고 있었다. 민준박과의 조우 이후 며칠은 지우 김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 분노, 고통, 혼란은 그녀의 내면에서 뒤섞이며 그녀를 삼키려는 듯했다. 하지만 지우 김은 더 이상 7년 전에 취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역경은 그녀를 단련시켰고 더 강하고 탄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인함은 진실을 발견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나타났다. 한편 민준, 파크는 자신의 내면의 폭풍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는 몇 밤을 새우며 크루즈 선박의 갑판을 걸으며 지우 킴을 마주할 용기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를 멀리서 보며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얼음 주먹이 그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를 냈다. 지우. 그는 그녀가 빈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긴장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민준.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는 간청했다. 5분만 줘. 내가 빚진 거야. 지호는 천천히 돌아서며 고통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빚진 거라고? 5분이 7년간의 버림을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매일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7년을? 민준은 창백해졌다. 아이들? 그 말은? 그래, 민준. 지호는 내뱉듯 말했다. 너에게는 아이들이 둘 있어. 쌍둥이야, 소아와 민호. 네가 죽었다고 한 지 5개월 후에 태어났어. 민준의 얼굴에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마치 물리적인 충격을 받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나는 몰랐어. 물론 몰랐겠지. 지우 킴이 씁쓸하게 말했다. 니온 죽음을 가장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느라 너무 바빴으니까. 민준 파크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여기 무슨 일 있나요? 그는 지우 킴을 고용한 승호, 레였다. 그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승호리 씨. 지우 킴이 빠르게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다. 이분은 이미 떠나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민준 파크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지우 킴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승호리는 지우 킴을 향해 돌아섰다. 그 남자를 아시나요? 잠시 동안 지우 킴은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다. 아마도 본능이 그녀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니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냥 까다로운 승객이었어요. 승호 리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한편 크루즈의 다른 곳에서는 우아한 한 여성이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 파크의 현재 아내인 요나였다. 그녀의 눈은 남편과 웨이트리스 사이의 강렬한 대화를 보며 좁혀졌다. 뭔가 이상했고 그녀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며칠은 피하고 관찰하는 섬세한 춤이었다. 지우는 민준과 가능한 한 거리를 두려고 애썼고 민준은 어디에나 있는 듯했으며 그의 눈은 후회와 그리움을 담고 그녀를 따라다녔다. 유나는 한편 남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멍하니 있고 불안해했다. 그녀는 종종 그가 스위트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을 발견했다. 어느 날 밤 선장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유나는 그 문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민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니?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 크루즈에 탄 이후로 네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그 웨이트리스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알지 마. 민준의 얼굴이 확연히 창백해졌다. 유나, 나는... 그가 말을 이어가기 전에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지우가 승호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날 해고할 수 없어요. 지우가 외쳤다. 저는 이 일이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김부인. 승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귀하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귀하의 존재가 우리 VIP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유나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무시하고 벌떡 일어났다. 생각 없이 그녀는 현장으로 다가갔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녀는 느낀 것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승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 선생님,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부 문제예요. 아니요, 민준이 대답했다. 저는 이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어떤 불만도 근거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충격과 혼란스러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녀를 변호하는 걸까? 조용히 다가온 유나는 점점 의심스러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모든 눈이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고 유나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승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그 말이 식당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유나는 마치 뺨을 맞은 듯 뒤로 물러났다. 승호는 민준과 지우를 번갈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지우는 그저 거기에 서서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운명이 상황에 더 많은 드라마를 추가하려는 듯 두 아이가 뛰어가며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엄마! 소아와 민호가 동시에 외치며 지우 킴에게 달려갔다. 민준 파크는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보았다. 닮은 꼴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요나는 초기의 충격에서 회복하며 아이들을 보고 다시 민준 파크를 바라보았다. 이해가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고 곧이어 차가운 분노가 뒤따랐다. 너, 그녀가 쉬익 소리 내며 말했다. 너는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돌아서서 레스토랑을 뛰쳐나갔고 뒤에 놀라운 침묵을 남겼다. 승호 리는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우리 모두 진정하고 이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제안했다. 하지만 지우 킴은 이미 충분히 겪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민준 파클 혐오와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넌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혔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를 내버려둬.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민준 파크는 레스토랑 한가운데 서서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거짓의 삶이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극적인 만남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 크루즈의 깊은 곳에서 지우 킴이 고용한 탐정은 곧 그들의 삶의 기반을 뒤흔들 비밀들을 파헤치고 있었다. 진실은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곧 표면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운명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폭로들을 끌고 올라오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극적인 만남 다음 날 아침 해별 크루즈는 긴장의 구름 아래 항해하는 듯 보였다. 복도는 소문과 추측으로 가득했고
지우 킴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지나갈 때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갔다. 선실에서 지우 킴은 소아와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위로를 구하며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그런데 엄마, 소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아빠는 왜 죽은 척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지우 킴은 그 질문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오, 내 사랑, 그녀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어른들은 때로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 하지만 그게 그들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민호는 항상 둘 중 더 내성적인 아이답게 진지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우리 배에서 내려야 할까요? 지우 킴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다, 얘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한편 럭셔리 스위트룸에서는 민준 파키 요나의 차가운 분노를 마주하고 있었다. 7년이야. 그녀는 소리치며 옷을 가방에 던져 넣었다. 7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준 파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요나, 제발 설명하게 해줘. 뭘 설명한다는 거야? 그녀가 내뱉었다. 네가 결혼했다는 거, 아이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한 모든 삶이 거짓이었다고? 거짓이 아니었어. 민준 파키 고개를 들며 강조했다. 내가 너를 향한 감정은 진짜야. 요나는 멈춰서서 고통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짜? 거짓말 위에 쌓인 감정이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겠어? 민준 파키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승호 리가 양복을 입은 두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파크 씨, 승호 리가 무겁게 말했다. 이분들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경찰 배지를 보였다. 파크 씨, 저는 진호 형사입니다. 당신과 관련된 일부 재정적 부정행위를 조사 중입니다. 질문을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민준 파키의 얼굴이 확연히 창백해졌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진호 형사는 요나를 잠깐 바라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파크 씨, 우리는 당신이 7년 전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여 빚을 피하고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 세탁과 관련된 활동도 조사 중입니다. 요나는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며 민준 파크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 파크는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더 말하기도 전에 진호 형사가 말을 가로막았다. 설명할 기회는 있을 겁니다, 박민준 씨. 지금은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민준이 스위트룸에서 호송되어 나가는 동안 유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배의 다른 곳에서는 지우 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김지우 씨, 저는 태호 형사입니다. 당신이 남편을 조사해달라고 저를 고용했죠. 지우는 긴장했다. 네, 형사님, 무슨 사실을 알아내셨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입니다. 형사가 대답했다. 당신 남편은 단순히 빚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위조한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돈 세탁 계획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당국에 넘겼습니다. 지우는 주위의 모든 것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앉았다. 돈 세탁? 하지만 어떻게? 당신 남편은 자신의 회사를 범죄 조직의 돈 세탁을 위한 가면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가 설명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는 도망치기 위해 죽음을 위조했어요. 하지만 그는 새로운 신분과 새아내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계속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지우 김은 충격과 메스꺼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아이들의 아버지가 범죄자였다고? 갑자기 빚과 사치스러운 삶이 새로운 그리고 불길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다. 당신을 고용한 이승호 씨가 당신 남편이 돈을 세탁하던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고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였다. 그 말은 네, 탐정이 확인했다. 당신과 아이들은 어떤 계획의 일부로 이 크루즈에 끌려온 것입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조사 중입니다. 그 순간 마치 우주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듯 지우의 객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이승호가 들어왔고 평소 친절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냉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여사,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나,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눈빛으로 이승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크루즈 보안실에서는 민준박이 탐정들 앞에 앉아 패배감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우와 아이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탐정 진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 씨, 당신이 가족을 도우려면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진실을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은 8년 전 내가 잘못된 사람들과 얽히면서 시작되었어. 민준, 박이 고백을 시작하는 동안 크루즈선 해별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알지 못한 채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밝혀질 사실들은 카리브해의 물결을 넘어 훨씬 더 먼 곳까지 파장을 일으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칠 위협을 품고 있었다. 해별 위의 하늘은 어두워졌고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선상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폭풍을 반영하는 듯했다. 위협적인 구름이 수평선 위에 드리웠고 한때 잔잔했던 바다도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객실에서 지우 김은승호 이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승호 씨, 그녀는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설명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승호는 그녀를 놀라움과 꺼림칙한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이런 침착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당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김지우 씨. 하지만 당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저를 깨우쳐 주세요. 지우는 팔짱을 끼며 대답했다. 승호는 한숨을 쉬며 뒤에 있는 문을 닫았다. 당신의 남편 민준박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사람들의 돈이죠. 그가 죽음을 가장했을 때 우리는 투자금을 잃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재산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럼 저는요? 제 아이들은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우는 물었지만 그 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지렛대죠. 승호는 간단히 대답했다. 민준박은 미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들을 배에 태우는 것이 그가 협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우 킴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우리는 인질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여러분을 동기부여 손님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승호 리가 눈에 미소가 없는 채로 말했다. 그 순간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며 불빛이 잠깐 깜빡였다. 한편 보안실에서는 민준 파키 자백을 계속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며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부탁들이었어요. 계좌에서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뿐이었죠. 별로 의심스럽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진호 형사가 그를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가짜 죽음을 꾸미기로 한 결정은요. 민준 파크는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결정들로 인한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빚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지고 위협적이 되어갔죠. 제가 사라지면 G5와 태어나려던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쌍둥이인 줄은 몰랐죠. 형사가 말했다. 네, 민준 파키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의 삶에서 7년을 잃었어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7년이요. 상층 갑판에서 요원하는 다가오는 폭풍을 바라보며 마음속에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 승무원 한 명이 그녀를 방해하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민준 파크과의 관계의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그녀가 알아챘어야 할 신호들과 단서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우 킴의 선실로 돌아가면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죠? 지우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홀리는 창문으로 다가오는 폭풍을 바라보았습니다. 간단합니다. 민준 파크이 우리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몬테로 부인, 당신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지우가 도전했습니다. 승호리는 그녀를 돌아보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선실문이 세게 열렸습니다. 소아와 민호가 달려 들어왔고 뒤이어 흥분한 어린이 클럽 보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아가 소리치며 지우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폭풍이 와요. 지우는 아이들을 안으며 도전과 간청이 섞인 눈빛으로 승호 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그가 말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김지우 씨. 이승호가 나가자 김지우는 잠시 약해진 모습을 보이며 아이들을 꼭 안았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보안실에서는 박민준의 신문이 긴급 전화로 중단되었다. 진호 형사님, 전화 나토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험 인물들이 크루즈 선박에 탑승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폭풍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그들이 혼란을 틈타 행동할까 우려됩니다. 형사는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확연히 창백해져 있었다. 박민준 씨,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나요? 박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보였다. 제가 일했던 사람들,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만약 그들이 여기에 있다면 그가 말을 마칠 필요도 없었다. 진호 형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한편 선박 갑판에서는 어두운 표정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내리기 시작한 비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그중 한 명, 키가 크고 위압적인 인상의 남자는 거친 바다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때가 됐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폭풍은 해별 주위를 휘감으며 파도가 선체를 강타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선박 내부에서 막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드러나려 했고 선박에 탄 모든 이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했다. 김지우는 아이들을 안고 임시로 안전한 객실에 있었지만 다가올 위험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박민준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과거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박 어딘가에서는 유나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건의 흐름을 바꿀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이 밤은 길어질 것이 분명했다. 해가 뜨기 전에 해별에 탄 모든 이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폭풍이 해별호 위로 거세게 몰아치며 밤은 울부짖는 바람과 사나운 파도로 혼돈에 빠졌다. 크루즈선은 위험할 정도로 흔들렸고 배의 조명은 매번 흔들릴 때마다 깜빡이며 마치 배 자체가 자연의 힘과 싸우는 듯했다. 이 혼란 속에서 지우 김은수아와 민호를 손에 꼭 잡고 배의 복도를 달렸다. 비상 사이렌이 울부짖으며 대피 지점으로 향하려는 승객들의 비명과 뒤섞였다. 엄마 무서워요. 자아는 폭풍의 소음을 뚫고 수아가 소리쳤다. 다 괜찮을 거야, 사랑스러운 딸아. 지우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그냥 구명보트까지 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지우는 구명보트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승호이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폭풍 너머 배 위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배 조종실에서는 선장이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진호 형사는 그의 팀과 협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배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선장이 소리쳤다. 이 폭풍은 너무 강해요. 그럴 수 없어요. 진호가 대답했다. 배 위에는 위험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피하면 혼란 속에서 그들이 도망칠 수 있어요. 그 순간 민준박이 2명의 경찰관에게 호위되어
조종실로 뛰어들었다. 내 말을 들어야 해요. 그가 소리쳤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진호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가늘게 뜨였다. 빨리 말해, 박. 시간이 없어. 한편 배의 다른 곳에서는 유나가 갑판에 있던 키가 크고 위압적인 외모의 범죄 조직 리더와 마주하고 있었다. 김 부인, 그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면 박 부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 남편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유나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민준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남자는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유나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상관이 있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나요? 유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배가 폭발로 흔들렸고 둘 다 균형을 잃었다. 구명보트로 통하는 복도에서는 지우와 그녀의 아이들이 갑자기 승호와 2명의 위협적인 남자들과 마주쳤다. 김 부인, 승호가 폭풍 후의 굉음 속에서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밀어내며 몸을 스프링처럼 긴장시켰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무기를 꺼냈다. 이건 요청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복도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결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놔줘, 승호, 그가 소리쳤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나야. 승호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고 잔인한 미소가 그의 입가를 감돌았다. 이런.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이군. 영웅놀이하기엔 좋지 않은 타이밍을 선택했어, 박민준. 이 대립이 벌어지는 동안 진호 형사와 그의 팀이 조용히 접근하며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또 다른 폭발이 배를 강하게 흔들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폭발이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지며 복도는 어둠에 잠겼다. 비명과 싸움 소리가 들렸다. 비상등이 켜지자 광경은 혼란스러웠다. 이승호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었다. 박민준은 김지우와 아이들 앞에 서서 그의 몸은 보호벽이 되어 있었다. 진호 형사와 그의 팀은 다른 범죄자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체포됐다. 진호가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폭풍과 비상 사이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승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배 전체에 걸쳐 끔찍한 금속 소리가 울렸고 모두가 해변호가 기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배가 가라앉고 있어. 누군가 외쳤다. 혼란 속에서 박민준은 김지우를 바라보며 사랑과 후회가 섞인 눈빛을 보냈다. 지우, 나.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유나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며 나타났다. 민준, 우리 어서 가야 해. 지금 당장.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박민준은 김지우를 바라보고 다시 유나를,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결정과 모든 실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세요. 지우 킴이 부드럽게 말하며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민준 파크는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배에서 또 다른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지우를 향해 고통과 감사가 섞인 마지막 눈길을 던진 후 그는 요나의 손을 잡고 구명보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이 그녀에게 매달린 채 진호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진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킴 부인,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룹이 남은 구명보트 쪽으로 달려가는 동안 해별은 신음하며 몸부림치며 마치 배 자체가 몇 분이라도 더 버티려고 애쓰는 듯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가라앉고 위험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지오우는 이 밤이 그녀의 인생의 한 단계의 끝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에 오르는 동안 지오우는 폭풍 우가 몰아치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몰랐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맞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구명보트는 가라앉는 크루즈선에서 멀어져 폭풍 후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바다 위에 이 드라마에 연루된 모든 이들의 얽힌 삶을 뒤로 한 채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남겼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올라 밤새 카리브해를 휩쓴 폭풍의 마지막 구름을 흩어버렸습니다. 해양 경비대 배의 갑판 위에서 지우킴은 새벽을 바라보며 수아와 민호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24시간은 감정과 위험의 소용돌이였지만 이제 폭풍이 지나간 고요함 속에서 지오는 마침내 숨을 고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진호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킴 부인,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지오는 그를 바라보며 무슨 말이 나올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든 구명보트를 찾았습니다. 진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안전합니다. 당신의 남편에 관해서는 지우 김은 숨을 죽였다. 민준 박과 그의 아내 유나가 마지막 보트 중 하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민준 박은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보트에서 탈출한 범죄자들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우 김은 눈을 감고 정보를 받아들였다. 모든 일이 있었지만 민준 박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진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 박은 그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기, 돈 세탁, 이는 심각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협력했고 대피 중에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우 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요? 당신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진호가 확신했다. 주요 범죄자들은 체포되었거나 폭풍 속에서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승호이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소될 것입니다. 그 순간 수아가 눈을 비비며 깨어났다. 엄마, 우리 어디에 있어요? 지우는 딸을 안아 이마에 키스했다. 이제 안전해, 우리 아이. 집에 가자. 몇 시간 후 해안가의 한 병원에서 지우는 민준이 회복 중인 병실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기 전 잠시 망설였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여러 모니터에 연결된 상태였다. 지우를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지우, 그는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지우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며 복잡한 감정이 섞인 얼굴로 말했다. 민준, 너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우리 아이들과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우가 계속했다. 마지막엔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알아. 배에서 우리를 지켜줬잖아. 난 네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민준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지우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용서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민준.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난 너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 민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겨우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야. 지우는 분명히 했다. 너는 네 행동의 결과를 직면해야 해. 그리고 특히 수아와 민호와의 신뢰를 다시 쌓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난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하려고 해. 난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지우를 보자마자 멈춰섰다. 미안해. 그녀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네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지우가 일어섰다. 괜찮아. 나도 이제 가려고 했어. 그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아이들과 난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 위해 네가 회복하는 데 집중해. 지우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유나가 그녀를 멈췄다. 지우, 나도 미안해. 난 내 과거나 너와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지우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아. 우리 모두 민준의 거짓말의 피해자였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기회가 있어. 윤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는 병원 복도로 나갔다. 거기서 수아와 민호가 형사 진호와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지우 김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응, 사랑해. 지금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이제 우리 뭐 해요? 수아가 물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바라본 뒤 진호 형사를 돌아보았다. 그는 격려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지우가 말했다. 집에 가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김 가족이 병원을 나와 밝은
햇빛 아래로 나섰을 때 지우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오랜만에 희망이 느껴졌다. 그 후 몇 달, 몇 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민준, 박은 협조 덕분에 감형을 받았고 출소 후 아이들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지우가 정한 경계를 항상 존중하면서 유나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지만 지우와 아이들과는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썼고 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동기부여 강견을 시작했다. 수아와 민호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아버지의 지원 속에서 강하고 탄력적으로 자라났다. 그렇게 속임수와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구원, 용서, 그리고 가족의 사랑의 끈질긴 힘에 대한 이야기로 변모했다. 지우는 새집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존중할 만한 거리를 두고 앉아있는 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어쩌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며 하늘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한 장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페이지씩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